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0-3번 숫자는 잘 보이게 화살표는 점으로 치수 스타일 만지기라는 주제로 치수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거예요. 문자 스타일의 경우엔 글꼴 외에는 신경 쓸 게 별로 없었는데 치수는 요소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여러 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설정을 해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설정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예제 도면 중에 dim 스타일이라는 이 친구를 사용해서 치수 스타일을 만들어가며 각각의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도면을 보면 이렇게 중심선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심선 간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위와 왼쪽에 치수를 넣을 생각입니다. 거리를 잠깐 측정을 해보면 대충 왼쪽에 있는 부분이 7500 정도로 표시가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냥 치수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치수를 넣기 전에 당연히 도면층 설정을 해줘야겠죠. 현재 도면층을 바꿔줘도 되지만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주석에서 치수 전용 도면층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치수 전용 도면층을 설정을 해놓으면 현재 도면층이 뭘로 되어 있든 간에 치수를 집어 넣을 때에 전용 도면층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클릭해서 치수를 넣어봤습니다. 요거 한 개만 넣었는데 객체 유형은 치수이기는 한데 치수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글자도 안 보이고 화살표도 안 보이죠. 근데 확대를 해보면 문자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끝쪽을 확인해 보면 화살표도 들어가 있기는 해요. 다만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이렇게 작게 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바꿔주느냐? 물론 객체를 선택해서 특성창에서 수정을 해줘도 되기는 하는데 치수를 지금 계속 작성을 해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크기를 설정을 해놓고 치수를 작성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제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스타일을 설정하는 건 모두 주석 패널에 위치해 있는데 확장을 시켜보면 위에서부터 문자, 치수, 다중지시선, 테이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왼쪽에 있는 버튼들로 스타일을 만드는 대화 상자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있는 게 치수인데 이 치수 스타일을 여는 명령어는 dim 스타일이에요. 문자는 스타일이었죠. 치수 스타일은 dimension 스타일이라서 dim 스타일입니다. 단축 명령어는 앞에 한 글자 D만 입력을 해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치수 스타일 관리자가 열리는데 현재 치수 스타일은 ISO-25라고 되어 있고 총 2개, ISO와 스탠다드 이렇게 2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치수 스타일을 새로 하나 만들 건데 치수 스타일을 새로 만들 때에는 오른쪽에 있는 새로 만들기 버튼만 클릭을 하면 되는데 새로 만들 때에 어떤 걸 기준으로 만들 거냐라고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 처음에 설명을 했듯이 치수 스타일에는 설정할 수 있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만들기보다는 원래 있던 거에서 조금 수정하면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작하는 치수 스타일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책에서는 ISO25를 사용을 했는데 저는 그냥 스탠다드라는 걸로 설정을 해서 새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야 옵션을 좀 더 많이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새 치수 스타일의 이름은 dim이라고 그냥 임의로 정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름과 시작을 정해줬으면 계속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dim이라는 치수 스타일을 만들기 위한 설정창이 쭉 보일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하나 원하는 걸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정할 수 있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 중에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골라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치수를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될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최소한 바로 문자입니다. 얼만큼이 측정됐는지 이 문자는 알아보기 쉬워야 되잖아요. 이 문자를 제어하는 건 문자 탭에 당연히 있겠죠. 여기에 보면 문자의 높이가 들어가 있는데 높이가 0.18로 되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간격이 7500 정도였죠. 이 7500이라는 간격에 0.15라는 높이의 문자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안 보이는 게 정상이겠죠. 훨씬 크게 문자의 높이를 정해줘야 되는 건데 500 정도로 설정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문자는 커졌습니다. 근데 문자만 커진다 그래서 알아보기 쉬운 건 아니죠. 최소한 어디부터 어디까지 측정을 한 건지 요 화살표 정도는 눈에 보이도록 설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요 화살표는 기호 및 화살표라는 탭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 화살촉, 요 부분에서 설정을 하는 건데 지금 화살표의 크기가 0.18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요 화살표의 크기도 500 정도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눈에 좀 보이겠죠?
그 다음에 해줄 건 화살표의 형태를 지정을 해주는 건데, 앞에 치수를 설명할 때 얘기를 했듯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다 따로따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만 바꾸면 밑에 있는 건 따라서 움직이는데, 밑에 걸 바꾸면 위에 있는 게 따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얘는 하나를 바꾼다 그래서 밑에 게 따라서 바뀌지는 않아요. 똑같은 걸로 설정을 해놔야 같이 바뀝니다. 기본 설정은 그냥 화살표였는데 저는 점이라는 걸 사용을 해볼게요. 그냥 동그랗게 안이 쏙 차있는 이 점을 찍게 되는 건데, 이 정도만 설정을 해도 간단하게 치수를 볼 수 있기는 해요. 확인 버튼을 눌러서 치수 스타일 설정을 맞춰주고요. 이 친구 미리 작성되어 있는 거, 이 치수 스타일을 딤이라는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충 알아볼 수 있게끔은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했으면 나머지 부분에도 치수를 넣어봐야겠죠? 물론 선형치수나 치수라는 기능을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기는 하지만 객체를 선택하면 나오는 그립에서 치수 기입 계속하기로 직선 구간의 치수를 조금 더 편하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어 넣어주고 다 넣었으면 엔터를 눌러서 기능을 끝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쪽 구간의 치수를 싹 다 넣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치수를 확인하기가 불편합니다. 그 이유는 이 소수점 아래 7500.0000이라고 소수점 아래자리가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정수로 딱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소수점 아래자리가 나오니까 읽기에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 정도는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도 치수를 마찬가지 방법으로 집어넣어 볼게요. 이번에는 dim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넣을 건데, 치수 기입 계속하기로 이렇게 해서 집어넣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스타일이 적용이 됐으니까 소수점 아래자리 요거는 수정을 해주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치수 스타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dim이라는 스타일을 수정을 할 거죠.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앞에서 봤던 대화상자가 그대로 열릴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 0.0000 요 부분을 수정을 하려면 단위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단위 형식은 뭐고 정밀도는 어떠고 이런 내용들을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를 지정이 돼 있어서 넷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넷째 자리로 설정을 해놓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넷째 자리로 표기를 합니다. 둘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고 싶으면 둘째 자리로 수정을 해주면 되는 건데,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뒤에 정수로 표시되는 거 뒤에 요거를 생략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건 0 억제라는 데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0을 억제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선행일 경우엔 0.1이 0.1로 표시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후행이 우리가 바로 필요한 거예요. 정수일 경우 소수점 아래는 생략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정수가 측정됐을 경우에 정수로만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각도를 표기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도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면 요거까지 같이 설정을 하면 될 거예요. 자, 요렇게 해놓고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잘 됐는지. 적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쁘게 표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글자가 치수선 위에 위치하도록 하는 게 조금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 말이죠. 그렇게 설정을 하려면 문자의 위치를 치수선보다 위에 위치하도록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수직의 경우에는 바라볼 때에 숫자를 읽기 편하게 만들 건지 아니면 치수선과 평행하게 만들 건지 그 부분도 설정을 추가로 해줘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치수선을 수정해 줄 때에 문자의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문자에 가보면 문자 배치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서 수직치수와 수평치수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 수직치수라는 거에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가운데 삐져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걸 위라고 바꿔주면 치수선 위에 위치하도록 옮겨가요. 그 다음에 수평이라는 게 중심에 가 있어서 요 두 개 중심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건 치수선 1에 붙이든 2에 붙이든 1 너머에 넣든 2 너머에 넣든 요런 옵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게 세로로 누웠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건 문자 정렬에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요 문자 정렬이 수평으로 되어 있어서 글자가 무조건 수평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치수선의 정렬을 선택을 하게 되면 치수선에 맞춰서 숫자가 회전하게 되는 거고요. ISO 표준으로 선택을 해주면 이런 지지선이나 반지름 표시 같은 거에서 수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필요한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뷰 방향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바꿔주면 위아래가 반전되도록, 좌우가 반전되도록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만 해놓고 확인을 눌러볼까요?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치수를 읽을 수 있도록 형태가 수정이 된 건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욕심을 내볼게요. 이 치수 보조선들이 지금은 중심선에 딱 붙어서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딱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화면을 확대해 보면 이 두 개의 간격이 미세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 간격도 당연히 설정할 수 있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대충 0.0625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간격도 조금 떨어져서 치수선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도록 설정을 하면 훨씬 더 보기 좋을 거고요. 또 하나, 지금 문자가 치수선에 바짝 붙어 있어요. 요것도 조금 떨어져 있으면 치수를 읽기에 좀 더 편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설정을 할 텐데, 마찬가지로 창을 열어준 다음에 문자가 좀 위로 갔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것도 문자 배치해 보면 치수선에서 간격 띄우기라는 항목이 있어요. 요게 0.09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바짝 붙어 있는 거죠. 요걸 100 정도로 설정을 해주면 치수선에서 문자 하단까지 거리가 100 정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떨어지게 만들고 싶으면 저건 선에서 치수 보조선의 길이를 설정하는 거죠. 치수 보조선에 설정할 수 있는 건 요만큼이 있는데 그 중에 요 세 가지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아까 측정한 길이가 0.0625죠.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 요게 그 간격을 의미하는 값인데 요걸 500 정도로 수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눌러서 도면의 형태를 확인하면 되는데 그 전에 화살표의 크기를 바꿔주겠습니다. 그건 바로 치수선 너머로 연장 요 친구를 설명하기 위한 건데 0.18이라는 숫자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기 화살표를 닫고 채움이라는 화살표로 형태를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살짝 떨어졌죠? 거리를 대충 측정을 해보면 당연히 500입니다. 그리고 치수선에서 문자가 떨어진 것도 100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부분을 살펴보면 쭉 확대를 하면 치수 보조선이 치수선을 기준으로 미세하게 올라가 있어요. 요게 얼만큼 올라갔나를 측정을 해보면 0.18입니다. 치수 보조선에서 선이라는 항목에서 치수 보조선에 치수선 너머로 연장 요 길이가 삐죽 튀어나온 길이라는 거죠. 요것도 조금 길면 알아보기 쉬울 거예요. 요건 300 정도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요 튀어나온 간격이 300으로 수정되면서 삐죽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요 정도로만 설정을 해도 굉장히 보기가 깔끔할 텐데 한 가지 더, 보통 중심선의 간격을 이렇게 측정을 할 때에는 객체에서 이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혹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작성을 해놓고 신축이란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 친구는 빼주고요. 치수 보조선의 끝점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짧도록 설정을 많이들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면 치수와 객체의 연관이 끊어집니다. 주석 감시를 켜게 되면 연관이 뜯어지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선 이 친구를 이동시키면 치수가 알아서 같이 움직이지만 신축으로 연결을 뜯어버리면 얘가 이동한다고 해도 치수는 이동하지 않죠. 그러니까 편집할 때 치수를 한 번 더 수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수 보조선이 짧았으면 좋겠는데 연관은 끊고 싶지 않다. 그럴 때 사용하는 옵션이 고정길이 치수 보조선입니다. 선에 고정길이 치수 보조선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 길이가 치수선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측정한 점까지의 길이가 요만큼, 기입한 길이만큼 남게 돼요. 요 길이를 1500 정도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연관은 되어 있는데 치수 보조선은 짧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요걸 만약에 움직인다 하더라도, 전체를 움직인다 하더라도 요 길이는 계속 변하지 않죠. 얼만큼 떨어져 있든 간에 치수 보조선을 짧게 유지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1500이 맞는지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측정을 한번 해보자면 여기서부터 치수선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가 정확하게 1500인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렇게까지 설정을 하면 치수선을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치수선에 대한 설정은 이것보다 훨씬 많기는 한데 최소한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응용해서 여기저기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외에도 지금 방금 설정한 이런 값들은 다 하나하나씩 환경 변수로 제어되는 값입니다. 이 값이 뭔지를 알아보려면 마우스 커서를 잠깐 올려두면 환경 변수를 표시를 해줘요.
요걸 타이핑해서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치수에서 가장 유명한 환경 변수를 한 개만 딱 꼽아라 그러면 맞춤에 있는 전체 축척 사용, 요 친구가 가장 유명합니다. 환경 변수는 dim scale이라는 친구인데,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설정되어 있는 숫자가 배율로 바뀌게 돼요. 지금 문자의 높이가 500이죠. dim scale이라는 값을 2로 설정하게 되면 문자의 높이가 500인데 곱하기 2가 돼서 치수를 작성해 보면 문자의 높이가 1000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문자의 높이를 확인을 해보면 화면에 표시되는 건 1000인데 기본값을 그대로 갖고 오기 때문에 500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맞춤 항목에 전체 치수 축척 요게 2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설정한 숫자에 요만큼 배율을 하는 겁니다. 3으로 설정하면 곱하기 3이 돼서 요 선도 길어지고 화살표도 길어지고 위로 삐죽 나온 것도 길어지고 문자의 높이도 높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어를 많이 합니다. 환경 변수를 사용을 하려면 dim scale이라는 항목을 입력해서 사용을 하신 다음에 치수를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환경 변수를 바꾸게 되면 치수 스타일이 이렇게 재지정이 돼버려요. 이렇게 기록되는 이유는 이 친구를 새로 만들기라고 해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환경 변수가 바뀌면 재지정 항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치수를 작성할 때 많이 사용하는 옵션 dim scale 정도는 알아두시면 조금 더 도면 작업을 편하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외에 책에서는 치수의 색상도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 내용도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 요거를 위에다가 복사를 하나 해놓고 치수 스타일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dim으로 되어 있는데 치수 스타일을 하나 새로 만들게요. 새로 만드는데 dim을 기본으로 해서 dim2라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는데 색깔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선의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기본값은 by 블록을 사용을 해요.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할 때 치수라는 객체는 여러 개의 요소가 묶여있는 일종의 블록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 영상들 중에 보면 바이레이어와 바이블록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도 있었죠.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치수선의 색을 바이레이어로, 치수 보조선도 바이레이어라고 바꿔볼게요. dim 2번은 바이레이어고 dim은 바이블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를 dim 2번으로 바꾸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지금은 도면층의 색깔을 그대로 뒀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dim이라는 도면층의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에서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전부 다 바뀐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친구의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바이 블록으로 스타일에서 규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블록의 색은 도면층의 색을 그대로 갖고 오게 되어 있고요. 그 도면층은 dim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dim 도면층에 설정되어 있는 빨간색이 바이레이어죠. 그리고 여기에 설정된 색깔을 블록 안에서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면층의 색깔을 바꿨을 때 색깔이 바뀐 거예요. 이 친구의 경우 밖에 있는 게 뭐가 됐든 필요 없죠. 안에 있는 객체들이 다이렉트로 도면층의 색깔을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색깔이 바뀐 건데 객체 색깔을 임의로 조절을 해보면 차이점을 명확히 알 수 있어요. 밑에 걸 노란색으로 바꾸면 노란색으로 바뀌죠. 겹친 부분에서 안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옮겨보면 다 바뀐 거예요. 반면에 위에 있는 친구에서 색깔을 바꾸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수 보조선과 치수선이 도면층의 색깔을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바이블록과 바이레이어는 이런 차이가 있고요. 가급적 치수에서는 바이블록을 사용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수 스타일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것 말고도 치수 스타일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방금 설명을 한 건 최소한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내용만 골라서 설명을 한 건데 혹시라도 제가 설명한 것 외에 필요한 게 있다거나 궁금한 게 있다거나 혹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을 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수 스타일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끝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치수를 조금이라도 빨리 넣기 위한 몇 가지 편의 기능들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